네, 오늘 짱 랭킹 5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전략에 대한 고민 이 두 분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제스탁 이지은 대표, AJ인베스트먼트 이재규 대표 모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지수의 힘이 강해지고 있는 현재 1시 20분 구간입니다. 키워드 여기부터 열어보도록 할게요. 정책 이야기 할 겁니다. 시장 전반적으로 봤을 때 오르고 있는 쪽 보려면 정책에 대한 모멘텀을 빼놓을 수가 없기 때문에 가장 먼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관련주의 흐름이 장 초반부터 좀 강해지는 모습이었어요. 첫 번째 질문 이지은 대표님께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또 한 번 자사주 소각 의무화 법안 여기에 조금 더 포커스가 맞춰져서 올랐던 종목이 또 동력을 얻기도 하고요. 또 소외됐던 쪽에서 또 한 번 흐름이 나오기도 하는데 어떤 점에 주목을 하시나요? 지금 구간에서 관련주라고 하면은 어느 쪽을 봐야 되는 건지 증권 그리고 중소형, 중형 지주사 어느 쪽에 포커스 맞추고 정책에 대한 영향력 가늠하고 계실까요? 오늘 시장이 움직이는 종목 쪽이 아마 정답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시장에서는 상법 개정 2탄이라고 많이 불리더라고요. 배당 소득에 관한 부분들, 자사주 소각에 대한 부분들 이런 것들을 이제 2탄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정부 정책에 대한 모멘텀이 다시 한번 주가를 추가적으로 부양할 수 있는 종목들로 좀 보고 있는데 처음에 우리가 상법 개정에 대한 이슈가 나왔을 때 움직였던 쪽과 좀 동일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특히 요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자사주 보유 비중이 높은 종목들이 순위가 링크돼서 이제 여러 가지 사이트에서 이제 좀 돌고 돌아 그런 종목들이 오늘 또 상한가에 안착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는데요. 이제 부국증권이라든지 이런 종목들 오늘 상한가에 가면서 그동안 증권주들 안에서도 좀 소외를 받았던 종목군들이 굉장히 시세 흐름이 강하게 이어지고 있고 저는 결국에는 이런 흐름들이 약간의 테마 성격으로 시장을 좀 주도해 나갈 수 있는 가능성은 분명히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게 어느 정도 이제 시간 일정 유예 기간을 가지고 자사주를 소각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진행이 될 텐데 지금은 이 이슈가 나오고 나서 자사주 보유에 대한 비중이 높은 기업들 위주로 테마성으로 좀 수급이 돌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실행이 되고 실질적으로 적용이 되는 데 있어서는 시간이 좀 걸릴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상법 개정이라든지 정부 정책이라고 이야기가 나왔을 때 가장 먼저 움직이는 쪽 그쪽이 결국 정답이고 그 안에서 금융, 증권, 지주사 관련된 종목들 이 안에 순환매 흐름들을 좀 이용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눌림이 왔을 때는 좀 공략할 수 있는 그런 자신감 이런 부분들을 가지면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눌림이 있을 때 이 테두리 안에는 좀 계속 봐야 된다. 그러면 오늘장에 급등이 나온 쪽에 대해서는 어떤 전략으로 지금은 볼 수 있을까요, 대표님? 예를 들어서 오늘 부국증권 같은 경우에는 상한가에 안착을 한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 종목을 이제 예시로 한번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은 상한가라서 사고 싶어도 사기는 힘들지만 거래량이 굉장히 터지면서 상승세가 나왔기 때문에 만약에 내일이라던가 단기적으로 조금의 쉬어가는 구간, 눌림의 구간이 나왔을 때는 추가 시세가 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시가총액이 전일 기준이긴 하지만 4,800억 원 정도 되는 수준이 나타나고 있는데 지주사 안에서도 약간의 그런 시가총액이 낮은 기업들이 홀딩스 기업들 중에서 좀 시세가 나오는 쪽이 있기 때문에 그동안 많이 갔던 섹터 안에서 그러니까 시가총액이 좀 낮은 종목들 위주로 순환매가 돌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도 보고 있어서 만약에 부국증권을 예를 들었을 때는 단기적으로 눌린 구간이 왔을 때는 저는 충분히 우리가 좀 시도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이야기를 드려보고 싶습니다. 계속 정책 드라이브가 걸리는 쪽에 대해서는 힘을 갖고 믿음을 갖고 보자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워낙 여기에 포커스가 시장에 많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요. 이재규 대표님과도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오늘 이 정책 이슈만 본다면 앞서 이재은 대표님께 설명을 해주셨지만 증권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가장 주목을 해야 될 쪽이 이쪽일까요? 왜냐하면 실적하면 또 여기가 빠지지 않는 또 종목군이기 때문에 어느 쪽을 봐야 되는 건지 증권을 계속 드라이브를 걸면서 이달 봐도 된다 생각하시는지 한번 질문 던져볼게요. 네, 저는 이제 증권 쪽은 보시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고요. 우리가 이제 작년 상반기에도 밸류업 프로그램과 관련돼서
금융주들의 변동성이 나왔던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당시에는 은행주들 위주로 주가가 변동성을 많이 보였다라고 한다면 이번에는 증권주들이 굉장히 좋은 모양새를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일단 증권사들 중에서는 자사주를 많이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실적이 좋아지고 있다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브로커리지 수익이 계속해서 개선되고 있는 과정에서 자사주 소각 쪽이라든지 자사주를 많이 보유하고 있다는 부분들이 부각이 된다면 주가의 추가 상승 가능성도 저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KB금융이라든지 그동안 많이 올라왔었던 종목군들, 물론 증권주들 같은 경우도 최근에 굉장히 좋은 모양새를 보이고 있지만 상대적으로는 덜 올라왔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시계열을 좀 넓게 본다라고 한다면 과거에 우리나라 종합주가지수가 굉장히 좋은 모양새를 만들었을 때 증권주들도 같이 움직였었던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최근 같은 경우, 최근이 아니라 우리가 사실 코로나 이후에 증권주들이 많이 반등을 못했어요. 코로나 이후에 종합주가지수 자체는 굉장히 탄력적인 반등을 보였었지만 당시에 증권주들은 많이 못 올라왔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우리나라 종합주가지수가 3,000포인트를 넘어가면서 지금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 코스피 기준으로 봤을 때 계속해서 신고가 부근에서 놓여있죠. 지금 이제 말씀드리고 있는데 우리나라 시장이 오늘 신고가를 경신을 했네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종합주가지수가 올라간다는 것은 거래 대금이 붙어준다는 거고 증권사들의 주수입원이라고 할 수 있는 브로커리지 쪽에서 매출이 안정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본다면 자사주를 많이 보유하고 있다는 부분들, 추후에 자사주 소각 쪽에 대한 모멘텀도 받아갈 수가 있겠지만 기업 자체의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우리가 가져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전 증권사들 같은 경우는 여전히 매력적이지 않나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자사주에 대한 키워드를 가지고 코스닥 시장에서 인포바인도 오르는데 연결해서 좀 질문을 드릴게요. 사실 저희가 정책 이야기로 좀 끌고 갈 게 전자결제이기도 한데 전자결제할 때 여러 번 언급했던 종목은 사실 아니에요. 근데 오늘 사실은 특징주로 지금 설명이 되고 있는 걸 보면 자사주 비중이 코스닥에서 가장 많다라는 이후로 지금 상한가 진입이거든요. 어떤 시각으로 해당 종목은 저희가 시선을 정리해야 될까요? 네, 일단 뭐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시는 게 맞겠죠. 이제 다음 거래일에도 올라와서 시작을 할 텐데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제가 뭐 보유하고 계신 분들께 찬물을 끼얹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 자사주를 많이 보유하고 있지만 대주주의 지분 자체가 높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사주 소각을 공격적으로 할 가능성은 전 낮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물론 지금 자사주 소각 의무화에 대해서 계속해서 앞으로 논의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인포바인 같은 경우는 자사주 소각을 공격적으로 못할 가능성이 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물론 저는 이제 주가의 흐름과 제 분석은 별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레이딩 관점으로는 추가 상승의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고 있고 오늘 뭐 45,000원대, 46,000원대에서 시작을 해서 상한가에 진입을 한 모습인데 뭐 종가 기준으로 5만 원대를 이탈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보유하신 분들은 추가 홀딩도 가능할 것 같고요. 트레이딩 관점으로는 접근이 가능한데 우리가 자사주를 많이 보유하고 있다라고 해서 무조건 주가가 올라간다라는 관점으로 접근하는 것은 어느 정도 리스크 요인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기업들마다 가지고 있는 고유의 특성을 좀 체크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대주주 지분율까지 꼼꼼하게 봐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분명히 테마성으로 움직이는 쪽과 그리고 기대감의 영역에서 조금 더 펀더멘털 개선 기다리는 쪽이 다르다라는 점도 명확히 해주셨고요. 스테이블 코인 잠시만 좀 건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지은 대표님과 여러 번 저희 이야기를 했는데 그때마다 약간 대장격으로 나서는 종목이 다르긴 했던 것 같습니다. 그간은 뭐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단알 중심으로 이야기를 좀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오늘은 조금 다른 그림이 그려지더라고요. 지금도 아마 NHN KCP가 좀 강한 걸로 확인이 되는데 분위기가 약간씩 미묘하게 바뀌고 있다라는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될지요. 정책에 대한 믿음은 워낙 강하다 보니까 시세는 나오는데 그 안에서 종목 고르기가 좀 더 까다로워진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오늘 NH, KCP 같은 경우에는 또 증권사 분석이 있었어요. 스테이블 코인에서 최대 수혜주로 등극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그 부분이 결국에는 시장의 수급을 좀 이끌어가지 않는다라고 보고 있는데 결국 종목에 대한 선택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고민이 깊어질 수 있는 건 맞지만 큰 그림에서 봤을 때 한국은행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스탠스가 그동안 좀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처음엔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좀 강경하게 안 좋은 시선들을 비쳤지만 물론 지금도 우려하는
우려하는 시선들에 대해서는 완전히 거두지는 않았어요. 근데 지금 한국은행이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상표권 등록이 가장 빨랐다라는 네. 것은 또 의외의 모습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결국에는 민간 기업이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를 많이 표현을 했고 또 코인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이야기하기를 했지만 결국에는 완화적인 스탠스를 단계적으로 좀 하고 있는데 비은행의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에 대해서 허용을 할 때는 유관 기관의 만장일치 결정을 거치면 된다. 그러니까 아예 문을 막아버리는 형태는 아니기 때문에 이 시장에 대한 부분들은 저는 계속 좀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종목들은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오늘 NHN KCP가 상승이 나왔다라고 한다면 뭐 후발주에 오늘 좀 더즌이라는 종목도 상당히 좀 시세가 좋아요. 네. 그래서 뭐 다날, 더즌 그리고 우리가 방금 앞서서 언급했던 종목 또 LG CNS 이제 플랫폼 기업으로서의 이제 결제 시스템이 있었을 때 플랫폼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기업이라고 또 시장에서 많이 이야기가 거론이 되기도 하는 기업들이 있어서 각자의 역할이 비슷하면서도 조금은 좀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좀 다른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 안에서 시장은 계속해서 순환매가 돌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추격 매수보다는 관련된 종목들이 좀 눌림이 나오거나 쉬어가는 구간이 나왔을 때는 매수 관점으로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앞서서 언급드렸던 종목군들이 약간의 대장주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니 그 안에서 순환매를 노려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은 정책이란 키워드 가진 쪽에 대해서는 시장 관심이 계속 그쪽으로 쏠리니까 그 순환매 그 흐름을 잘 타이밍을 맞춰서 활용해 보자라는 두 분의 조언까지 좀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두 번째로 넘어가서 좀 굵직한 쪽 또 한번 볼게요. 어제는 조선의 힘이 훨씬 강했는데 오늘은 방산 쪽의 힘이 강하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하나씩 이야기를 또 해보도록 하죠. 이재규 대표님, 오늘 네. 방산의 힘이 강한데 재료가 많긴 합니다만 저희가 일단 헤드라인으로 뽑은 것은 정부 쪽에서 지원해주겠다. 컨트롤타워 신설을 지지를 했다라는 부분을 좀 포커스를 맞췄거든요. 여기도 정책으로 봐야 돼요? 아니면 기존 주도주의 성격으로 보는 게 맞을까요? 뭐 둘 다 맞는 것 같습니다. 뭐 지금 정책적으로도 당연히 부각이 될 가능성이 높죠. 우리나라가 어쨌든 방산 4대 강국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육성을 해주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사실 아직까지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 기업들의 수출에 관련되어 있는 물량 자체가 그 캐파 순위가 아직까지는 낮다라고 해요. 6위권에서 7위권인 것 같거든요. 네. 좀 더 올라올 수 있는 그런 여력을 정책적으로 만들어줄 수 있다는 부분을 우리가 체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뭐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조선과 방산주들, 그러니까 상반기를 주도했었던 종목군들에 대해서 조정 가능성에 대해서 굉장히 오랫동안 굉장히 많이 언급을 드렸었는데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이 단기적으로 20% 정도 이미 조정이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기존 주도주가 조정을 어느 정도 마치고 다시 한번 단기 반등에 들어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오늘 LIG 넥슨이라든지 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기업들 주가 흐름이 굉장히 잘 나오고 있는데 이 기업들의 공통점은 실적이 잘 나올 것이다라는 기대감. 7월 달에 들어오면서 실적 시즌이 도래를 하죠. 그래서 네. 그에 대한 기대감이 있고 추가적으로 이 기업들이 배당 성향이 좀 낮습니다. 배당 성향이 낮은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보면 정책적인 모멘텀을 받아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배당 성향이 올라갈 수 있다라는 기대감까지 지금 반영이 되면서 주가 흐름이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기적으로 직전 고점을 폭발적으로 아주 강하게 넘어갈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긴 어렵겠지만 일단 돌려 세운 것 같긴 해요. 여기서 이제 추이를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전 방산주 같은 경우도 추가적인 반등의 가능성에 대해서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분기점을 맞이했다라는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주셨어요. 그러면 큰 테두리에서 영향 주는 키워드 하나 더 이야기를 하고 가도록 하죠. 이지은 대표님, 방산 조금 더 이야기를 해보면 한 축이 뭐 정책에 대한 이야기와 실적이라면 관세도 살짝 이야기를 해볼까 봐요. 워낙 트럼프 대통령의 파워가 이전만큼은 아니지만 우리가 결코 과시할 수 없는 그 영역에 있으니까요. 방위비 인상이라는 키워드 그 압박이 심화되고 있다라는 게 근데 이게 좀 헷갈려요. 우리에 어떤 영향을 방산주가 미치는 건가요? 우리만 압박을 받는 게 아니라 다른 쪽도 압박을 받으면 뭐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은 늘어나는 건 알겠는데 국내적인 압박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트럼프 대통령의 이 스탠스
방산주에는 정말 어떤 영향을 주는 걸까요? 일단 위협이 될 수도 있고 기회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네. 보고 있는데요. 시장에서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상승이 나오는 건 이제 정부 정책에 대한 모멘텀이 좀 붙어졌다라고 생각은 하는데, 결국 한국 정부에 있어서 방위비에 대한 분담금 증액에 대한 압박은 결국 관세 키워드로 활용을 하기 위한 저는 일부 움직임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건, 만약에 이거는 이제 어디까지나 저의 생각이긴 하지만 미국산에 대한 무기를 구매해라라는 식으로 또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 그러니까 그 협상을 하는 가운데 혹시 그 부분에 있어서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거나, 아니면 그렇게 됐을 때 국산 무기에 대해서 좀 경쟁 구도로 갈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도 혹시라도 위협적인 요소로 작용되지 않을까라는 부분, 그리고 만약에 기회로 우리가 봤다고 했을 때는 방위력에 대한 증강을 통해서 결국에는 방산 수요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좀 더 증가를 해야 되는 필요성들도 생겨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됐을 때는 방산 기업들 입장에서는 좀 수혜적인 요소로도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저도 이 이슈가 나오고 나서 굉장히 좀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게 어느 쪽으로 시장에서의 분위기가 형성이 될까 고민을 했는데, 이 두 가지의 부분들이 있다라고 했을 때 시장에서는 결국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 굉장히 방산 관련돼서 그동안의 행보에서 보이지 않았었던 것과 되게 대비되게 제1의 방위산업의 날이라고 지정이 돼서 어저께 행사가 진행이 됐는데, 이번에 G7 참석했던 이유도 잠수함에 대해서 좀 알리려고 갔다라는 이야기라던가, 그리고 앞서서 말씀하셨다시피 우리나라 방산을 가지고 일자리 창출이라던가 안보에 굉장히 영향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산업에 대한 수출을 지원하겠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시장에서는 내부적인, 아무래도 지금 외부적인 요소보다는 시장 자체가 내부적인 요소로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트럼프가 이야기하는 건 관세에서 어떤 이슈를 좀 다루기 위한 움직임이라고 해석을 하는 것 같고, 오히려 정부 정책 쪽으로의 모멘텀을 좀 더 기대하는 모습들이 있는 것 같아서, 저는 앞서서 질문하셨던 부분에 있어서는 두 가지의 행방으로 좀 볼 수는 있겠지만, 시장 자체로는 이거를 크게 받아들이고 해석을 하지는 않는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보유하고 계신 분들, 여기에 관심이 있으신 분은 어떤 스탠스를 가지셔야 될까요? 리스크 요인이 상당히 크잖아요. 이게 좀만 지연돼도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는 자리라서 위협적인 요인을 조금이라도 걸리시는 분들이라면 조금은 기다리셔야 되는 위치일 수도 있을까요? 근데 여기서 또 고민을 해봐야 되는 부분들은, 지금 관세 관련돼서 어쨌든 이게 하나의 협상 카드로 진입을 할 수 있다라는 것들 대두가 되긴 했지만, 이게 어느 행방으로 갈지, 그러니까 좋은 쪽으로 갈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서 지켜본다고 했을 때, 지금 방산 같은 경우에는 관세에 있어서 무관세로 그동안 무풍지대로도 불리기도 했잖아요. 그래서 시장은 지금 이런 관세 관련돼서 우리가 좀 우려할 수 있는 협상 카드로 좀 꺼내들 수 있는 부분도 있긴 하지만, 유럽이라든지 중동이라든지 이런 시장 쪽에 좀 더 무게를 두고 본다라고 했을 때는, 저도 어느 정도의 조정 흐름이 마치고 지금 상승이 나와주는 부분, 그리고 이번에 삼성전자와 LG전지 실적을 통해서 관세에 대한 압박이 있는 쪽은 여전히 하반기 때도 실적에 대한 우려감이 있다는 것을 좀 확인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 실적이 나오고 그리고 다른 글로벌 시장에 있어서 판로를 좀 넓혀갈 수 있는 쪽에 있어서는 시장은 좀 더 긍정적으로 보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방산 쪽 이야기가 좀 많이 나와서 시간 좀 많이 써봤고요. 조선도 짚고 갈까요? 이재규 대표님, 조선도 뭐 비슷하잖아요. 어쨌든 협상 도구로도 여기도 사용이 될 수 있고, 실적하면 이제는 빠지지 않는 쪽이 됐습니다. 지난주에 우려를 뒤집고 있는 이번 주 흐름인데, 앞서 전반적인 시나리오 방산해 주셨던 것과 비슷하게 조선을 해석하시는지, 아니면 조선의 위치는 약간 다른지 그 의견 듣고 싶어요. 비슷하긴 한데 살짝 다른 부분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철강 쪽에 대한 모멘텀, 그러니까 후판 가격 쪽에 대한 이야기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조선 업황에 대해서 엄청나게 부정적인 영향을 단기적으로 미친다라고 보기는 어렵겠지만, 추세적으로 만들어진다라고 한다면 조선주들 같은 경우는 살짝은 보수적으로 볼 필요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단기적으로는 추가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 우리나라가 중국 대비해서 점유율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매력적인 포인트를 뭐 상반기 때 가져갔다라는 결과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발주량 자체는 작년보다 많이 줄어들었다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관세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선박 발주가 많이 줄어들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하반기 같은 경우는 일단 발주는 들어올 가능성이 높아요. 다만 지금 조선주 같은 경우는 말씀드렸다시피 원가에 대한 부담감을 어느 정도 가져갈 수가 있고요. 지금 이제 트럼프가 중국과 뭐 8월 달에 이야기를 하겠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미국과 중국이 조금이라도 사이가 완화된다라고 한다면, 또 그에 따라서 우리나라
우리나라 조선 업체들이 어느 정도 흔들림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전 단기적으로는 방산과 비슷하게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지만 리스크 요인을 따져봤을 때는 방산보다 조선이 조금 더 부담스럽지 않나. 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미국과 중국에서 어떠한 이야기가 나오는지까지도 봐야 된다. 그게 변수가 될 수 있다라는 의견까지 취합을 해봤습니다. 자, 3위로 넘어갑니다. 여기에서는 에너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핵심 키워드는 덥다. 이 폭염으로 잡고 좀 가보려고 합니다. 이지은 대표님 덥잖아요. 폭염일 찍었다라고 하는데 그리고 또 조방이 가서 조방 뭐 원쪽을 가나 전력기기 가나 좀 봤습니다. 그런데 이 전력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만한 구간에서 움직임이 뚜렷하지는 않아요. 이건 어떤 신호로 봐야 될까요? 아무래도 조방원에서 조선과 방산 쪽으로의 수급이 가다 보니 워낙 강해서 네, 살짝 지금은 쉬어가는 구간이라고 사실 저는 보고 있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 수급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수급이 오늘도 조금은 이탈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긴 하지만 저는 전일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지금 최근에 연기금, 투신 그리고 금투, 기관, 외국인 다 매수하는 모습들을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마지막까지 어떻게 수급이 좀 연결되는지는 봐야 될 것 같은데 두산 에너빌리티는 가스터빈에 대한 모멘텀, 소형 SMR에 대한 모멘텀, 대형 원전에 대한 모멘텀, 굉장히 강력한 모멘텀을 갖고 있는데 이게 내부적으로 국내에 한정된 모습이 아니라 해외 시장에서의 이제 앞으로 글로벌 시장 확대에 있어서 좀 선봉주자에 설 수 있는 기업이라는 그 모멘텀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추가적인 성장에 대한 부분들은 좀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조선과 방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번에도 항상 실적에 대한 모멘텀이라든지 그리고 군집성을 가지고 같이 움직이는 종목군들이 상당히 많이 있잖아요. 네. 근데 원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대표적으로 이야기를 한다라고 했을 때 두산 에너빌리티, 뭐 BHI 이런 종목들 위주로만 이야기가 거론이 되다 보니까 수급적인 요인들도 조선과 방산 쪽에 한번 쏠려가기 시작을 하면 이쪽까지의 그런 훈풍이 아직까지는 오늘은 좀 쉬어가는 국면으로 나타나지만 저는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부분들은 여전히 존재를 한다라고 보고 있고 오히려 하반기 글로벌 시장에서의 원전 채택 흐름이라든지 이런 새로운 소식들에 대한 부분들은 가속도가 붙을 거라고 보고 있어서 지금 신규 진입에 있어서 는 약간은 부담스러우실 수 있어요. 부담스러워요? 사실 좀 더 눌리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 가격 구간에서 잘 눌리진 않더라고요. 근데 저는 또 반대로 생각했을 때 눌리지 않는 데는 그만큼 이유가 있다라고도 해석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서 만약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분할 매수 관점으로는 좀 유효하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은 기간 조정이 너무 길지는 않을 것으로 보신다고 제가 정리를 대표님 해도 될까요? 네. 자, 두산 에너빌리티 최근에 나오고 있는 수급적인 흐름과 함께 그리고 지금 어떤 포인트를 공략할 수 있는지 원전 두산 에너빌리티 중심으로 좀 풀어봤습니다. 그러면은 폭염 들고 이번에는 리포트 나온 SO일 중심으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SO일도 오늘 리포트 효과라고 봐야 될지 이재규 대표님 사실 네. 다른 쪽에서 폭염 이야기가 나올 것 같았는데 SO일도 오늘 긍정적인 리포트가 나왔고 그리고 폭염에 따른 하절기 공급 이야기가 또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였습니다. 오늘 2% 정도 움직임 나타나곤 있는데 리포트 영향력이 워낙 요즘 좀 강해져서요. 이 정도면은 시장이 동의한다라는 반응으로 볼 수 있을지 아니면 아쉬운 부분도 있을지 SO일 필두로 해서 좀 이야기 좀 들려주세요. 네, 일단 뭐 폭염주로 SO일이 과거에도 많이 움직였나라고 한다면 그랬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그랬던 것 같지는 않은데 이번에 뭐 관련되어 있는 레포트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전력 수요가 늘어나다 보니까 이 디젤유에 대한 사용량이 늘어나고 그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뭐 정제 마진 쪽에서 SO일 같은 경우는 수혜를 받을 수 있다. 이런 분석들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SO일 같은 경우도 과거에 만들어냈었던 기본적인 평균적인 PBR과 PER 대비해서 지금 저평가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지금 시장 자체가 선순환되고 있는 구간에 놓여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군들로 자금이 좀 들어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유가가 어느 정도 안정이 되고 있다 보니까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의 변동성이 계속해서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 자체가 굉장히 애매하다라고 보여지는 게 그동안 우리나라 시장을 이끌었었던 주도 섹터가 어제 오늘 반등을 어느 정도 해주고 있는데 선순환이 계속해서 나온다라고 한다면 기존 주도 섹터가 다시 한번 대장주로 주도 섹터로 올라올 것인가 아니면 이렇게 그동안 못 움직였었던 쪽으로 자금이 들어올 것인가 그 기로에 놓여 있다라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아직까지는 기술적 반등에 좀 더 가깝다. 선순환 과정에서 나오고 있는 반등에 가깝다라고 보고 있는데 뭐 추이는 좀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아까 전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 코스피가 지금 신고가를 경신을 했잖아요. 이런 식으로 간다라고 한다면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우리나라 시장이 반등장이 아닌 상승장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상승장으로 들어가면 순환매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그렇기 때문에 S51 같은 경우는 뭐 폭염 쪽에 대한 모멘텀도 어느 정도 붙어줄 수가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폭염 쪽 수혜로 그렇게까지는 불리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고 다만 S51이라든지 오늘 GS도 굉장히 좋은 모습인데 GS 같은 경우 또 지주사에 대한 메리트가 있죠. 그래서 여러 가지 내용들이 엮이면서 변동성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고 큰 흐름에서는 저는 우리 시장에 대해서 특히 대형주들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인 스탠스를 가져가는 게 어떨까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대형주 위주로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러면 구리도 살짝 여쭤보려고 하는데 이지은 대표님 짧게만 요거 우리 체크하고 갈게요. 대형주 위주로의 시세가 간다면 오늘 관세 50% 구리주 오른다. 이건 테마성으로 일단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될까요? 사실 구리 관련된 종목군들은 항상 우리나라 증시에서 봤을 때 테마성이라고는 볼 수가 있는데 이게 테마도 단기 테마로 끝나는 경우들이 있고 좀 중장기적인 테마로 끝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약간은 지금은 후속의 성격이 더 가깝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서 그때그때 변동성을 좀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변동성이라는 포인트. 과거에 어땠는지 한번 그거를 복귀해 보는 것도 좋겠네요. 4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통에 대한 이야기 음식료 묶어서 갈 텐데요. 이지은 대표님 연결해서 저희 질문 드려볼게요. 소비 쿠폰 그러면서 경기 활성화. 그런데 또 여기에서도 저폐 비할이라는 키워드가 또 등장을 합니다. 중형주 가운데 오늘 특히 더 부각받는 쪽이 많거든요. 오늘까지 연속성 나오는 쪽은 어디로 봐야 되나요? 이지은 대표님 지금도 실적으로 가는 건가요? 워낙 실적으로 가파르게 올라와서 지금 구간에서는 어떠한 이슈로 해석을 해야 되는지 조언 듣고 싶습니다. 결국 내수 부양, 그러니까 추경에 대한 효과를 좀 기대를 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제 대형마트라든가 이쪽에서는 소비 쿠폰 사용이 안 돼요. 안 되긴 하지만 이런 어쨌든 사람들이 지갑을 한번 열기 시작하면 이런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이 이런 유통주들의 좀 시세가 이어지게 만들어주는 부분들도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국내 주요 유통 기업들을 보면은 중복 상장이라든지 폐쇄적인 지분 구조 그리고 소극적인 주주 환원 이런 이미지가 상당히 좀 짙은 모습들을 보여주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지금 우리나라에서 진행하고 있는 상법 개정이라든지 이런 부분과도 좀 연결고리를 가지고 시장에서는 이제는 디스카운트 됐던 부분에 대한 해소가 좀 진행이 되지 않을까라고도 생각하는 쪽이 있는 것 같고요. 대표적으로 이제 뭐 이마트 그리고 롯데쇼핑 이런 종목군들은 앞서서 말씀드렸던 추경에 대한 효과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기대하는 것 같고 오리온홀딩스, 뭐 하이트줄로 홀딩스, 농심홀딩스 이런 종목군들은 디스카운트 해소에 대한 부분들의 기대 심리가 좀 작용이 돼서 이 안에서도 서로 조금은 다른 색깔의 카테고리를 가지고 움직이는 게 아닌가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성격이 좀 많이 다르기 때문에 그 요인들을 좀 개별 이슈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럼 음식료 중에서도 한 종목 좀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규 대표님, 오늘 180만 원 선까지 목표 주가가 나온 종목이 있더라고요. 삼양식품입니다. 그러면 음식료주에 관해서도 뭐 정책에 대한 이야기와 뭐 실적에 대한 이야기와 조금 더 복잡한 계산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삼양식품 한다면 불닭, 볶음면 요거 하나로만 우리가 지금까지 여러 가지 이슈화를 했잖아요. 그것도 괜찮은지 한번 이야기 들려주세요. 일단 뭐 삼양식품이라는 기업 자체가 지금 실적이 굉장히 잘 나오고 있죠. 그래서 실제로 판매될 수 있는 물량 자체가 부족했었던 부분들이 있는데 7월 달부터 밀양의 공장이 재가동된다라고 가동이 실제로 된다라고 새로 된다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물량이 채워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매출단이 올라올 가능성이 높고요. 지금 삼양식품 같은 경우는 우리가 주당 순이익을 기준으로 봤을 때 PER을 20배에서 22배 정도 줄 경우에 150만 원을 넘어갈 것이다라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과거에 이제 식음료 관련 기업들 중에서 PER을 높게 받았던 기업이 20배 정도 받았었다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삼양식품 같은 경우는 해외 매출이 굉장히 많은 상태에서 실질적으로 영업이익률 같은 경우도 25% 정도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과거에 PER 20배를 받았었던 기업들보다 프리미엄을 좀 더 줄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PER을 23배에서 24배
4배 정도만 준다라고 하더라도 말씀하셨던 160만 원까지는 좀 열려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삼양식품이란 기업 자체의 메리트가 굉장히 크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지금 전체적으로 소비 진작에 대한 모멘텀들이 시장에서 좀 부여가 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저는 삼양식품 같은 경우도 뭐 신규로 매수하십시오라고 말씀드리긴 굉장히 어렵지만 추가 상승의 가능성은 있다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가장 높은 목표치는 180만 원까지 나왔네요. 음식료까지 좀 체크를 해봤고요. 소비에 대한 키워드 끌고 가서 마지막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출 모멘텀, 여러 가지 플러스 알파, 결국은 또 실적에 대한 이야기 여기서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지은 대표님, 초반에는 이렇게까지 오랜 기간 저희가 화장품 쪽 이야기할 줄 몰랐어요 라는 생각들 많이들 하실 것 같아요. 추가적인 상승 탄력이 나옵니다. 어제 이 시간에는 뭐 달바 글로벌 중심으로 보자라는 조언도 나오기도 했는데 어떤 시각으로 보세요? 이 실적 시즌 거치면서도 모멘텀을 이전의 호재를 긍정적으로 우상향할 것이다라는 긍정적인 스토리라인 가져가도 되나요? 네, 저는 충분히 가져가도 충분히 가능하다? 네,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데요. 물론 화장품 관련주로만 보기 힘들긴 하지만 뭐 파마리서치가 이번에 분할을 또 천회를 하면서 관련돼서 화장품 쪽도의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관련 쪽에 다시 한번 투심이 좀 살아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좀 불을 지펴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예전에는 실리콘2와 VT가 어떻게 보면은 좀 양대산맥의 느낌으로 시세를 이어갔던 때가 있었는데 요즘은 살짝 좀 주춤한 시세 흐름을 보이다가 최근에 급부상한 게 APR과 달바 글로벌 이런 종목군들이 다시 한번 화장품주들의 그 시세 자체를 주도를 해주면서 이 안에서의 순환이 굉장히 좀 빠르고 강하게 이어진다라는 것이 결국에는 화장품 관련된 종목군들을 계속 좀 끌어갈 수 있는 그런 동력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너무나 좋은 지표들이 계속해서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수출에 대해서도 미국을 넘어섰다라는 이야기 나와주고 있고 또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화장품들이 이제 끝이 났냐가 아니라 시장으로 두고 보면 이제 점유율에 대해서 점진적으로 늘려날 수 있는 파이들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 특히 인디 브랜드 같은 경우에 호조를 보이고 있는 성장 초입 구간이라도 볼 수 있기 때문에 네. 계속해서 늘려나갈 수 있는 구간들을 생각했을 때는 저는 충분히 아직도 화장품 관련된 종목군들은 좀 긍정적인 시각 열어도 될 것 같고요. 오늘은 인그루드랩이라던가 코스메카 코리아 이렇게 미국 쪽 관련된 OEM, ODM 기업들도 좀 시세를 나와주는 부분들을 봤을 때 그만큼 이제 예전과는 다르게 시장에서 화장품 섹터를 바라보는 시선들이 존재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여전히 긍정적인 시각으로 보셔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코멘트를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 될 때 카지노에 대한 모멘텀 실적 이야기 또 해보도록 할게요. 자, 랭킹5 오늘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은 대표, 이재규 대표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